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현재 기온 전주 영하 3도, 익산 영하 4.7도, 장수 영하 8.7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습니다. 한낮에는 전주 5도 등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며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 서해안 곳곳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주말 내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일요일 낮부터는 다시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도 오를 전망입니다. 임실군과 지역 정치권이 오염토양 반입 정화 시설을 퇴출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를 방문해서 광주광역시의 시설 허가 취소와 관련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실에 오염토양 반입 정화 시설을 허가했습니다. 아직 정상 가동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한 달 전에는 오염토양이 불법적으로 반입되기도 했습니다. 임실의 분노가 국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임실 군수와 임실 군의회 의장 등은 광주광역시는 시설 허가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정, 옥중호 인근에 토양 오염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 임실군에서는 모든 법적, 행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용호 국회의원도 함께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 토양 정화 시설이 들어서려는 곳의 자치단체가 시설 허가권을 갖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빠른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임실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갈등의 불씨인 만큼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안이 접수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피해는 임실이 보는데 임실군에서 제대로다가 규제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 한번 저 대면복을 받고 국회에서 타오른 총력전의 불길이 오염토양 정화시설의 퇴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의 한 인터넷 쇼핑몰이 물건값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가격을 할인해주겠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해 돈만 챙기고 문을 닫아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카드 결제와 다르게 현금 거래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지연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딸의 옷을 사면서 무통장 입금을 했습니다. 현금은 10%를 깎아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배송이 차일피일 미뤄져 환불 신청을 했지만 배송도 환불도 감감무소식이더니 업체와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믿고 기다려주면 80명 모두 환불해주겠다. 그래서 계속 이제 환불 신청을 계속 3-4번 계속 올렸죠. 어느 순간부터 환불에 대한 공지사항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되고 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는 카드사를 통해 환불을 받았지만 현금을 보낸 피해자들은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370여 명, 피해자들이 만든 카페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달 초 새로운 유아복 쇼핑몰을 열고 다시 영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저희가 이제 그 부도가 난 거죠. 환불 말고도 빚이 있어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이제 월급 받고 이제 계속 갚아 나가고 있거든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거든요. 지난해 전라북도에서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모두 6,400여 건. 동일한 피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의 경우에는 그 집단 분쟁조정위원회로 또 접수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책임한 유아복 업체가 엄마들의 마음을 멍들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뉴욕 멜론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열기로 했습니다. 수탁 규모 1, 2위를 다투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전주에 둥지를 틀면서 금융중심지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두 분께서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뉴욕 멜론은행이 전주에 사무소를 열기로 했습니다. 뉴욕 멜론은행은 앞으로 3년간 국민연금이 투자한 해외 채권 25조 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NPS enjoys impressive global stature on its own as one of the world's largest pension funds. We are incredibly honored that we are here to serve you. 1784년에 설립된 뉴욕 멜론은행은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34조 달러를 수탁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입니다. 뉴욕 멜론은행은 전주 사무소 개설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 자산관리 교육과 직원교류, 연수과정 제공을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임시 사무소를 낸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에 이어 뉴욕 멜론은행까지 전주에 진출하면서 다른 글로벌 금융기관의 전주 유치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많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이거 혁신도시에 집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다음 단계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얼마나 많은 금융기관을 유치했느냐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중요한 평가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산 규모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글로벌 수탁은행들이 잇따라 전주에 둥지를 틀면서 전북이 추진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항공대가 사업 착수 4년 만에 도도동 이전에 들어갔습니다. 항공 소음 피해를 줄이고 주민들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송천동 항공대에서 이삿짐을 실은 차량이 나옵니다. 부대 측은 이번 주부터 이전 작업에 들어가 도도동에 건립된 항공대로 주요 장비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전 작업을 끝내고 다음 달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항공대가 본격 운영되면 당장 소음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공대 측은 우선 마을 쪽 부대 담장에 방음벽을 설치했고 5년 동안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며 고정식, 이동식 소음 측정기를 설치해 기준치를 넘을 경우 대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소음 측정 부분을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시행해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대 부근 주민들은 비행시간 조정과 지역 발전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간과 새벽, 농번기에는 비행을 하지 않고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같은 지역 발전 사업을 제시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 그다음에 새벽 시간, 그리고 농번기 때는 주민들이 농사철에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시간은 피해서 운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군 관계자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항공대 이전은 전주대대 이전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음 문제 해결과 지역 수건 사업 등에 대해서 부대 측과 전주시가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이 다음 달 새 대표 선임을 앞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출자한 하역사들이 공모제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2004년 문을 연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입니다. 전북의 수출 전진 기지 역할을 했지만 적자를 면치 못해 한때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경영 위기에 자본금을 출자한 전라북도와 하역사 세 곳은 지난 2016년 사장 공모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 혁신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GM 군산 공장 철수 등 악재 속에서도 2017년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2억 3천만 원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나 경영 안정을 보이고 있는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이 다음 달 있을 대표 선임을 놓고 갈등을 빚을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주주사인 민간 하역사들이 공모제 대신 순번을 정해 대표를 선임하는 예전 방식으로 회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배제한 채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표로 선임하면 다시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공모제 실시 이후에 회사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하면은 이거 분명히 잘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것을 과거 잘못됐던 시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노조는 주주인 하역사들이 대표 공모제를 버리고 대표 선임을 강행하겠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김제시가 관내 기업의 고용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구는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민의 토양 분석과 잔류 농약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김재 씨가 한국폴리텍대학 김재 캠퍼스 김재 농생명 마이스터고와 협력해 사조와인 코리아와 푸드웨어, 한우물 등 3개 기업의 고용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증설 투자를 통해 순차적으로 48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기업, 학교와 실질적인 일자리 협력을 통해 원하는 청년들은 누구나 김제를 떠나지 않아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돕기 위해 농가의 토양 분석과 잔류 농약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양 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흙을 채취해 순창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순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잔류 농약 검사를 철저히 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읍시립미술관이 2019 정읍 방문회를 여는 한국근현대 명화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나혜석부터 백남준까지 70여 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특별 기획 전시를 통해 그들의 예술적 감성을 함께 공감하고 예술적 교감을 이루며 관람객과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풍성해지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남원시가 경로당 150여 곳에서 주민의 식사를 지원하는 고삿밥상 사업을 운영합니다. 고삿밥상 사업에는 300여 명의 식사 도우미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예인입니다. 전주시 용복동 일대 소나무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인됐습니다. 전주시는 용복동의 소나무를 정밀 검사한 결과 소나무 재선충병이 최종 판명됐다며 전주에서 이 병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등은 발생 지역에서 소나무류의 이동을 통제하고 중인동과 김제시 금구면 일대까지 정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도와 김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스마트팜 밸리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스마트팜밸리 반대대책위원회는 김제 스마트팜밸리 기본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생태 환경에 대한 대책이 없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체 부지를 찾는 등 새로운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도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이미 생태 환경 대책과 농업 발전 방안을 세웠다며 스마트팜밸리를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수산대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500명 수준인 정원을 더 늘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농림부 장관을 지낸 국회 정운천 의원은 농업기관이 전북에 집적화된 상황에서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를 설치하는 멀티캠퍼스 조성 사업은 경상북도의 의도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멀티캠퍼스 문제를 정치적인 쟁점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원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전북연구개발특구 등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자체가 연구개발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특구펀드 자금을 크게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 매출과 고용인원을 지금의 2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에는 21개의 연구기관과 482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JT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